자, 다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의병 전쟁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당시 나라가 힘들어졌을 때 나라를 구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었죠. 하나는 의병 전쟁으로서 일본과 직접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당장 일본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던가 하면은 일본을 몰아내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우리의 실력,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계몽운동 계열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의병운동을 받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 계몽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계몽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볼 건데, 이 계몽운동을 알려면은 일단 그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당시 이론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알죠? 진화론은 우리 인류가 점차 발전하면서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의 현재 인류는 그 이전의 인류가 멸종됐을 때도 지금 현재 인류는 이제 살아남았다는 거죠. 살아남았다. 우리 첫 인류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합니다. 이 인류는 지금 없습니다. 얘네는 지금 없어. 지금 얘네는 없고, 새로운 인종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면서 인류가 진화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이전의 인류가 다 멸망했을 때에도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생존을 했다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리고 약한 자는 고기가 되고 강한 자가 먹는다. 약한 자들은 이제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약한 자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강한 자만 살아남았다는 이론이고, 그다음에 우수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열등한 사람들은 패배한다 라는 것이 이 진화론의 핵심적인 이론인데, 이 진화론의 핵심적인 이론을 사회에다 적용한 것을 사회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즉, 이 사회는 그러니까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중에서 약한 국가는 먹히고 강한 국가는 먹는 것이고, 강력한 국가들만 생존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우수한 국가는 승리하고 열등한 국가는 패배한다라고 해서 이 사회 진화론에서 제일 중요시했었던 것은 바로 힘을 강조합니다. 힘 있는 국가만이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이론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는데, 이 사회 진화론이, 이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은 지금 일본이 저렇게 강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약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힘을 키워야 되고, 그 힘의 근본은 바로 지식과 산업이라는 거죠. 지식과 산업을 진행시켜서 우리나라의 어떤 힘을 좀 양성하자라고 했었던 운동을 바로 계몽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몽운동. 이 계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처음 갑신정변 때부터 개화파라고 불렸었던 사람들이 이 계몽운동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영효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화파라는 것은 외국의 어떤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좀 발전시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개화파의 옛날에 갑신정변, 그리고 갑오개혁, 그리고 독립협회 운동이랑 이 애국계몽 운동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전에 갑신정변 처음 볼 때부터 이미 갑신정변을 처음 볼 때부터 계몽운동이라는, 여기가 지금 갑신정변 페이지야. 43페이지에 보면은 애국계몽운동으로 이어지는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갑신정변이고, 그리고 독립협회를 얘기를 할 때도 서재필이 여기 계몽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독립협회라고 볼 수가 있고, 맨 처음에 국민계몽단체로 출발을 했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애국계몽운동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교육하고 산업 발전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애국계몽운동단체이다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단체 이름들만 먼저 보고 갑시다. 간단하게 이름들만 먼저 보고 가면은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고,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4개의 단체가 일단 가장 핵심적인 애국개몽 운동 단체이지만 단체 이외에도 이런 교육 활동이나 산업을 양성했던 활동들을 했던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여기 서북학회. 이거 학회는 말 그대로 공부하는 모임이죠. 기호흥학회. 학회. 학회라는 건 지금은 이제 연구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단체. 얘네들은 학교를 세우거나 교과서를 만들거나 하는 등으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교육단체입니다. 교육단체. 학회들은 교육단체. 근데 많이 중요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신문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육하려고 했었던 신문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이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신문을 통한 교육단체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던 지금 체크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쪽 페이지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요거 4가지 대한제강의 신민회 그리고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4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들어갈 텐데 먼저 첫 번째 보안회. 보안회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1904년 이제 일본이 럴 전쟁을 막 일으킬 당시에 우리 한국에 안 쓰는 땅을 달라고 했었어요.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근데 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해가지고 유일하게 성공했던 단체가 바로 보안회입니다. 일본이 남는 땅을 달라고 했던 걸 이 단체가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해서 거의 독립협회처럼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반대하고 집회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철회를 시켰던 그런 활동을 했던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회 다음에 나왔던 단체가 헌정연구회. 말 그대로 헌법 정치를 연구했었던 단체로서 이거는 독립협회가 하려고 했었던 의회 설립 운동을 이어서 추진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를 계승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설립하는 입헌 정치를 하려고 했었다. 당시 입헌군주제라고도 하는 그런 정치체제를 수립하려고 했었고 이걸 그대로 계승해서 멤버가 똑같이 같지만은 이름만 바뀐 단체가 대한제강회라는 단체입니다. 이거는 헌정연구회가 업그레이드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정연구회를 계승, 업그레이드했던 단체로서 얘네들은 당연히 어떤 정치체제를 수립하자고 했다? 입헌군주제를 수립하자고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대한제강회가 가장 일반적인 그 계몽단체의 모습을 보입니다. 교육, 학교 같은 걸 막 세우려고 했었고 산업, 공장 같은 거 짓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나라를 좀 발전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점들을 설치를 합니다. 지점. 그래서 대한제강에는 전국에 지점이 한 100여 개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월마다 잡지를 발행하는데 이걸 월보라고 합니다. 월보. 당시 대한제강회 월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공기를 마실 시간입니다. 자, 대한제강의 월보라는 게 발행이 돼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던 수단으로 사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얘네는 근데 좀 결정적으로 이때 시기가 1906년도 7년도였는데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자 그걸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가 일본의 탄압으로 강제로 해산되는 단체입니다. 이런저런 계몽단체로서 제일 전형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한제강회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체가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왜 중요하냐면은 얘네는 단순히 힘을 키우자는 일반적인 계몽운동 단체들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긴 했었는데 의병전쟁 하듯이 얘네는 전쟁까지 하려고 했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원래 의병전쟁 계열과 얘네 계몽운동 계열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왜냐면 의병은 지금 싸우자는 애들이고 계몽운동 애들은 지금 싸워봤자 개죽음이다. 일단은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에는 서로 맨날 비난하고
서로 이제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태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이렇게 싸워봤자 진단 말이야. 의병으로 싸워봤자 진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이거 두 개 사이를 이 두 개의 전쟁과 교육, 산업, 부흥이라는 이 두 개의 방법론을 합친 단체가 바로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신민회가 이쪽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민회는 실력 양성과 무장투쟁을 두 개를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중요한 단체인데 대표적인 인물들로 안창호 들어본 적 있죠? 안창호 들어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애가 안창호 알긴 알겠지만 사진을 한 번만 좀 봅시다. 이 사람이 안창호죠. 안창호 그리고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기탁 이 사람이 양기탁입니다. 양기탁 그 다음에 신채호 등등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던 비밀단체야. 비밀단체. 이 당시 1907년쯤이 되면은 일본이 거의 우리나라를 거의 한 반 이상을 먹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단체들이 많이 나왔을 거고 그 비밀단체의 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었었다. 얘네들은 국가의 이런저런 권한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공화정. 이게 약간 특이한 점이야. 원래 당시 민주주의 체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헌군주제라는 정치 체제가 있어요. 입헌군주제라는 체제가 있는데 두 번째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입헌군주제와 공화정의 제일 큰 차이점은 왕이 있느냐 왕이 없느냐 하는 차이점이야. 왕이 있냐 없냐 하는 차이점. 그래서 여기는 왕이 있지만은 정치를 헌법에 입각해서 즉 의회가 제정하는 헌법에 입각해서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입헌군주제라고 하고 여기는 왕이 없지만은 새로운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 중심적인 제도로 하는 정치 제도를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야. 그래서 여기 신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화정 즉 왕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주요 활동을 보면 아까 얘기했죠. 실력 양성과 그다음에 무장투쟁을 같이 준비했었기 때문에 중요한데 실력 양성 운동은 교육과 산업을 같이 양성해서 학교를 많이 지어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같은 것을 짓고 그다음에 여러 공장들과 회사들을 많이 세웁니다. 작기회사랑 도자기회사랑 태극서관이라고 하는 상업단체를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해외 독립운동 기지까지 건설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애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계몽운동 단체는 그냥 교육하고 그 다음에 돈 벌고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의병전쟁은 개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네들은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해서 전쟁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좀 특이한 그런 계몽운동 단체였었다. 여기 보면 삼원보라고 하는 지형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자 여기 보면은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이 보입니다. 이 삼원보는 중국 땅이었었는데 여기에 우리 신민회 회원들이 넘어가가지고 경학사, 부민단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군대가 서로군정을 썼고 이건 나중에 일본이랑 청산리 대첩 같은 전투를 주도를 하는 단체로서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신민의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남만주에 삼원보의 한인촌을 건설을 해서 제일 대표적이었었던 사람이 바로 이회영이라고 하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독립운동가가 남만주의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이회영과 이시영 등등의 6명의 형제들은 당시 조선에서 제일 큰 부자였었어요. 제일 큰 부자. 돈이 제일 많은 부자였었는데 자기네들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중국에다가 여기 무관학교를 세웁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처리를 했던 돈은 대략적으로 한 1조 정도의 집안의 재산이 있었어요. 이 두 집안은 1조 정도의 재산이 있었었는데 이걸 다 털어가지고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말년에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굶거나 아니면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이회영은 중간에 일본한테 붙잡혀서 처형이 아니라 고문을 받다가 죽고 이시영만 이제 다 나머지 형제들 6형제가 있었는데 6형제는 다 죽고 이시영만 살아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광복을 맞이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신흥강습소 혹은 신흥무관학교라고 부르는데 그냥 신흥무관학교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의 건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애국계몽운동 세력과 그리고 의병 세력이 연대하는 계기. 그러니까 이 신민회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죠. 실력 양성, 즉 대부분의 계몽운동 단체가 했던 실력 양성 운동과 더불어서 의병 단체가 있었던 무장투쟁까지 같이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이제 여기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서 특히 이제 잘 나타난다. 계몽운동 계열이 했었던 어떤 교육운동 아니면 산업운동만 한 게 아니라 의병 세력이 했었던 이 무관학교,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같이 준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 그래서 이런저런 활발한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 신민회 회원들은 일본이 주작했었던 사건, 백오인 사건이라는 걸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이 체포가 됐었고 이 중에서 105명이 실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5인 사건이라고 그래. 당시 총독이었던 일본의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라고 하는 놈을 암살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조작시켜요. 조작 사건을 통해서 여기 신민회 회원이었던 양기탁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여기 지금 신민회 회원이 니네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 양기탁, 이승훈 이 사람도 나중에 납니다. 이승훈 개신교 계열의 독립운동가인데 신민회 활동했었고 안창후, 양기탁, 김구도 여기 신민회 회원이 있었어. 김구. 그 다음에 김좌진, 나중에 청산리 대첩의 김좌진도 여기 신민회 회원이었었고 해서 이 신민회는 당시에 있었던 웬만한 독립운동가들은 여기서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애국계몽운동 단체, 계몽운동 단체들에 대해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단체들 이외에도 여기 보면은 교육단체를 통해서 학교를 세우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을 좀 진행시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언론단체들이 제일 중요한데 특히 이 중에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해외도 신문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신한민보나 아니면 러시아 연해주의 해조신문 같은 것들은 일본의 심리학상을 폭로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보다도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특히 황성신문에 신랴 방송대국을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써서 을사조약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것을 저번 시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제일 중요한 신문인데 나중에 이제 일본한테 돈 갚자고 하는 운동인 국제보상운동을 홍보하거나 의병투쟁하고도 좀 호의적인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은 의병이랑 이런 계몽단체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이 신민회에서 이 두 세력이 연합하기 시작을 했고 이 신민회 세력들이 만들었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야. 그래서 여기 신민회의 신문인 대한매일신보는 의병투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신문들에 대해서 좀만 더 자세하게 봅시다. 마지막 페이지, 전 페이지인 6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당시에 있었던 중요한 신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봤던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황성신문은 보면은 국문, 한문, 혼용 여기 황성신문 어디 갔어? 황성신문 이 국한문 혼용이 뭐냐면은 국어랑 한문을 같이 혼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이랑 한문을 같이 혼용해서 썼던 그런 신문이었다라는 얘기고 주로 유림층 그러니까 양반층을 주대상으로 했었던 신문이고 신랴 방송대국이라는 항일 논설을 장지연이 썼기 때문에 을사늑약을 규탄했던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유명해진 신문이고 대한매일신보를 좀 보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여기 보면은 순한글로 글이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대한매일신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영어로도 발행이 됐었죠. 영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국한문 혼용 한글이랑 한문이랑 혼용된 총 3가지 버전이 나왔었어.
그만큼 읽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당시에 제일 인기가 많았던 신문인데 이 신문사의 사장은 영국인 베델이 사장입니다. 영국인 베델. 베델이 당시 한국에 우연히 취재를 왔다가 일본의 행태를 보고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신문이 대한매일 신보고 여기는 신민회 계열의 독립운동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일본의 침략상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기탁 같은 애국지사, 이 양기탁이 신민회 회장이라고 했었죠. 이 사람이 참여를 했다는 것만 봐더라도 이 대한매일 신보가 신민회랑 굉장히 연관성이 깊었었던 신문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국채보상 운동을 굉장히 홍보해줬었고 아까 앞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의병 운동을 호의적으로 보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문사 사장이 영국인이니까는 일본이 함부로 못 건드려 이 신문사를. 그래서 굉장히 일본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신문사가 대한매일신보이니까는 잘 기억하길 바라고 그 외에 다른 신문사들은 나중에 한번 좀 더 같이 정리를 합시다. 자, 여기 앞에 내용 몇 개를 안 했네요. 자, 여기 그래서 애국개몽운동단체의 의의와 한계를 좀 보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단체들은 교육, 언론 혹은 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실력을 양성해서 나라를 좀 키워보려고 했었으나 한계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진화론을 너무 신봉하다 보니까는 힘 있는 나라가 최고야. 실력 양성에만 주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이랑 당장 싸울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일본의 실력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쯤부터는 친일파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의병에 좀 비판적이었었다. 당장 싸우지 않았었다고 그랬었죠. 이런 한계점들이 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